뉴는 영화 투자 및 배급사입니다. 2008년 6월에 설립돼 7번 방의 선물, 변호인, 부산행 등 여러 편의 흥행작을 투자 및 배급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종합 콘텐츠 미디어 사업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음악 투자 배급 사업인 뮤직앤뉴를 시작으로 2013년에는 창작 뮤지컬 디셈버를 통해 공연 사업 또한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외 콘텐츠 부가판권 유통 사업인 콘텐츠 판다를 설립했고 스포츠앤뉴를 통해 스포츠 마케팅 및 매니지먼트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지금 분석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뉴 두 분의 매매 의견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오, 올매수로 시작하네요. 네, 올매수네요. 어제부터 계속 네. 의견이 이렇게 겹치는데 요즘 항상 첫 종목은 이렇게 올매수가 네네네. 많이 나와요. 네. 월화수목금다. 일단 그 피디님께서 첫 종목이 너무 길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래요? 피드백이 있었는데 어. 워낙 뭐 첫 종목을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근데 할 얘기가 많으니까 길게 할 수밖에 그쵸. 없죠. 많이 하세요, 오늘도. 이것도 조금 부족해요. 네. 지금도 그래 함축적으로 하라고. 오늘은 최대한 함축적으로 말을 한번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네. 일단은 뉴라는 종목, 영화 관련한 종목입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영화 관련한 종목을 봤을 때 계절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겨울철에. 네, 뭐 김나는 커가 지금 결혼을 안 하셨잖아요. 그쵸. 네, 뭐 교제하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영화 근데- 자주 가냐고? 네? 영화를 자주 보냐는 질문 그쵸. 하셨고. 네.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매주 가거든요, 주말마다. 특히나 뭐 추운 겨울에는 딱히 야외 활동을 뭐 할 수가 하기 없다 힘드니까.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영화관을 자주 찾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뭐 제 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영화를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네. 네, 지금은 못 보고 있는데 그쵸. 뉴라는 게 그래서 지금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관점에서 철저하게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계절적인 수혜 부분들을 우리가 봤으니까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쪼개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자료 바로 볼게요. 네. 뉴가 일단은 영화 중점으로 영화 배급을 중점으로 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네. 근데 2017년에 배급한 영화입니다. 제가 봤던 게 배급한 많이 영화인데 있네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기에서 흥행을 했던 영화는 없죠. 없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저도 안 봤어요. 저기서 본 영화가 한 편도 없어요. 저는 3편이나 봤는데. 아, 그래요? 옥자 네. 보셨을 거고, 악녀 보셨을 거고, 아닌가요? 제가 다 안 본 영화만 뽑으시네요. 아, 그런가요? 지금. 네. 그럼 저는 파워레인저스 보셨나요? 아니에요. 파워레인저 보신 것 아니요. 같은데. 파워레인저스. 장상범, 원라인, 루시드 드림 이렇게 봤어요. 파워레인저스 안 보고. 네. 아쉽네요. 네. 아무튼 근데 지금 예술성으로 봤을 때는 옥자는 상당히 해외에서는 그쵸. 참 호평이었다.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악녀도 생각보다 호평이었었는데 네. 맞아요. 네. 흥행에는 실패를 했던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본래 취지에서 좀 벗어난 그 행보를 보이지 않느냐 이런 판단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요. 뉴라는 회사 자체가. 그래서 주가도 안 갔던 겁니다. 네. 근데 2017년 이제 말에 들어와서요. 하나의 흥행작이 조금 생겼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어떤 건가요? 어젠가 개봉을 했을 거예요. 그래요? 어젠가 개봉을 하고 바로 실시간 검색어에 또 주연 배우들이 상위권에 이렇게 이름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바로 강철비라는 회사입니다. 아, 다음 장 이 보시면 영화군요. 포스터가 있는데 네네. 강철비라는 회사인데 12월 14일 어제죠. 그래요. 어제죠. 네, 어제 어제예요. 맞아요. 14일. 네. 네. 네, 어제예요. 뭐 정우성 주연이고요. 네, 뭐 곽도원 이렇게 뭐 주연을 하는 영화인데 특히나 뭐 흥행 소재거리예요. 특히나 흥행 소재거리가 뭐냐? 북한 이야기. 네. 뭐 자주 등장하는 그런 흥행 소재거리. 그쵸. 북한 이야기나 뭐 조폭 이야기 이런 게 흥행들이 되게 잘 그쵸,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 중에 한 가지 소재로 조금 배급을 진행을 한다. 강철비. 네, 그래서 이번 주말부터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들어가야겠네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영화판에서는요. 네, 영화판에서는 조금 흥행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타자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거라도 성공을 시켜야지 2017년에 네. 면이라도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근데 조금 바람을 피웠습니다. 유라는 회사가요. 바람을 피웠다는 것 자체가 뭐냐? 네. 왜 깜짝 놀라세요? 바람 피셨다고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바람을 피운 건 아니고요. 네. 뉴가. 네. 뉴라는 회사가 조금 바람을 피웠다고요. 궁금하네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네. 네, 저는 네. 와이프만 사랑합니다. 네. 네. 제 와이프 보고 있어요. 그쵸. 네. 자, 일단은 뉴라는 회사가 바람을 피웠다는 얘기가 뭐냐? 조금 원래 하던 주요 사업 부분들에서
바로 좀 벗어난 사업 부분, 신사업 부분들로 좀 그래요. 진행을 했었어요. 그 사업 부분들이 뭐냐? 바로 드라마 제작이었다는 거예요. 오, 드라마 드라마도. 제작에서 바로 스튜디오 NU라는 바로 그 U에서도 조금 부서가 분할됐었는데 네. 드라마를 사전에 제작을 해서요. 이제 납품을 하는 식으로 제작을 했었는데 이 드라마가 대박이 났었죠. 어떤 건가요? 네, 바로 얼마 전에 결혼한 커플입니다. 송중기, 송혜교, 송선 커플이 출연했던 바로 드라마. 그래요? 바로 이 드라마죠. 보면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예요. 네, 제가 태양의 정말 후예. 좋아했어요. 저도 잘 안 봤는데 저는 이제 그 하이라이트 부분들만 살짝 봤습니다. 네. 하이라이트만 보더라도 이 드라마 재밌겠다. 음. 제작비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뭐 전쟁 씬도 있고요. 네, 막 그다음에 뭐 테러 씬들도 있고요. 테러 진압하는 그런 씬들도 있고. 네, 복합적으로 그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태양의 후예가 처음에 사전 제작을 하고 나서 이 드라마를 판매를 하는데 판매 자체가 잘 안 됐었어요. 뭐 JTBC 처음에는 JTBC에 이제 판권을 판매를 하겠다 이 드라마를. 근데 JTBC가 거절당하고. 거절을 했었고 SBS도 거절을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결국에는 넘어간 게 KBS였는데 와. KBS에서 대박 대박이 난 났네요. 거죠. 네. 구경방송. 그렇죠. 네, 구경방송에서 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경이잖아요. 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서 네, 태양의 후예 자체가 대박이 나면서 드라마 사업 부분들까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진척이 생기고 그렇군요. 여기에서 흥행하고 나서 이제 후속적인 드라마 부분들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후속 드라마가 미스 함무라비라는 드라마가 이제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드라마는 이제 JTBC에서 2018년 상반기에 방송이 될 예정이다. 네. JTBC가 이제 태양의 후예 놓치고 나서 그러니까요. 땅을 치고 우회를 했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미스 함무라비가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부분만 보시더라도 이제 뭐 영화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드라마 사업 부분들까지 충분하게 유라는 회사가 배급에서는 압도적으로 조금 그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경쟁사로 보자면 쇼박스라는 그런 회사도 있어요. 그쵸? 쇼박스라는 회사도 있는데 쇼박스보다 오히려 유 쪽에서 이러한 흥행몰이라 할 수 있는 작품들을 좀 더 많이 만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전에는 2016년에는 흥행할 수 있었던 1,000만 관객이 넘었던 영화도 있었어요. 그때는. 네, 그때 당시에는 그래요? 네, 좀비 이야기죠. 부산에. 부산에. 네, 부산에. 그게 1,000만 관객을 넘었어요. 그렇죠. 저는 그 처음에 이제 개봉했을 때 가서 봤었는데 이게 시사회라고 하더라고요. 개봉했을 때 저는 돈을 주고 가서 봤었는데 이게 시사회라고. 네. 네, 유료 시사회였습니다. 근데 유료 시사회에서 1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던. 그만큼 보는 눈이 있는 회사가 이제 유이지 않겠느냐. 그렇군요. 뭐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네. 그렇다면 이 유라는 주가가 회사가 좋은데 이런 네. 내용들이 있는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느냐.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기술적인 부분들로 보시자면 저 때가 반짝 올라갔을 때가 바로 그때였죠. 부산에 부산을 개봉했을 때 엄청난 그 관중들 모아놓고 네. 관람객도 모아놓고 주가가 한번 뛰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패 이렇게 되면서 주가도 참패 이렇게 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는 효과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역시나 보시더라도 지금 올라오는 구간들은 앞으로 나올 드라마 부분들이나 영화 부분들이 이제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충분하게 매수하시고요. 단기적으로도 지금 매물대 구간까지만 보시더라도 12,000원 구간이겠네요. 네. 이 구간까지만 보시더라도 충분하게 단기적인 수익률들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연선 전문가님은 이 회사가 영화뿐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작품을 흥행시켰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작품들도 기대가 가능하다라고 하셨고요. 또 차트를 봤을 때도 지금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주식골 전문가님은 어떻게 네. 생각하시죠? 주택골이라고 했어요. 걸려? 주식골 제가 플러스 부동산 해야 되나요? 주식골과 김태경을 이제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네. 그러실 거예요? 갑자기 부동산 방송인 줄 알고 해가지고. 네. 그런가요? 네. 저 주식 얘기하러 왔는데 부동산. 주식 얘기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주식골 전문가님,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뉴라는 이 배급사가 사실 뭐 이제 컨텐츠서 부분에서는
영화를 좀 담당을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뭐 그렇죠. 사실 콘텐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캐릭터 사업, 어저께 얘기했던 뭐 핑크퐁이라든지 핑크퐁. 핑크퐁. 네. 그래서 그런 사업 부분을 쭉 총괄적으로 봤을 때 사실 콘텐츠 사업만큼 지속적인 상승하고 있는 산업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산업 부분을 좀 봤을 때는 상당히 네. 좀 괜찮은 산업 부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여러 가지 뭐 이제 콘텐츠 사업 중에서 뭐 출판도 있고요, 네, 뭐 캐릭터, 뭐 만화, 음악 뭐 이런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 중에서 규모가 제일 작아요. 한 4조 원밖에 되지 않는 사실 소박한 좀 사업 규모인데, 그래요. 근데 소박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투자 대비 13% 정도, 평균 13% 정도의 이제 수익이 난다라는 좀 엄청난 수익률이죠. 13% 정도면. 안정적이면서 엄청나죠. 네, 엄청난 그러네요. 수익률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또 안을 들여다보면은 7년 만에 흑자거든요. 그 전까지는 계속 적자를 내고 있다가 그래요. 7년 만에 좀 흑자로 돌아선 네. 산업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사실 이 영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 시장보다는 네. 아무래도 해외 수출 이쪽 부분에 조금 더 좀 힘을 쏟고 있고, 작년이랑 뭐 재작년보다 올해 뭐 이렇게 쭉 봤을 때, 이 수출 부분이 크게 성장하면서 약 8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중국에 제가 이제 중국을 좀 자주 가는데, 아, 그래요? 중국을 좀 가면은 사실 이제 왜 자주 가세요? 제가요? 네. 놀러 많이 갔죠. 아, 그러세요? 네, 저는 중국 음식도 좋아하고 해가지고. 아, 중국 음식 좋아하세요? 저는 중국 기업 탐방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중국 기업 뭐 탐방 갈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아, 네. 그런가요? 뭐 제가 뭐 어떻게 뭐 타오바오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네. 네. 네, 그렇구나. 너무 멀어요. 거기까지 음식을 가려면. 좋아하셔서 자주 네, 가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뭐 북경이나 어. 근처 한 2시간 걸리는 거리. 그래요. 그 정도로 좀 가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이제 CGV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영화를 좀 잡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사실 CGV가 또 엄청나게 크게 또 이제 성공을 하고 있는 좀 실정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그 CGV와 좀 같이 합작을 이제 해서. 좀 이 협업을 해가지고 네. 중국에서도 잘 팔고 있습니다. 영화를 같은 그래요? 부분들. 그래서 이 해외 수출 부분이 80%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 실적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내년 이 컨텐츠 사업 그 중에서 영화 사업이 좀 상당히 좀 괜찮을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네. 제가 지금 그 화면을 가지고 나왔는데 사진 하나 갖고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12년도부터 시작해서 16년도까지 올해는 아니에요. 16년도까지 해가지고 지금 콘텐츠 사업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5.7%의 상승률을 보여주는데 평균보다도 많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영화 산업입니다. 네. 물론 뭐 다른 산업보다는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상위권에 랭크될 정도로 상당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유라는 종목도 상당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렇게 계속 막 하락을 하다가 네. 최근에 이제 저점을 좀 찾아주고 올려오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술적인 분석을 좀 하자면은 저점을 다져주고 올라오면서 제가 지금 선이랑 동그라미 2개 그려놨는데 네. 첫 번째 동그라미가 이제 상승을 보여주려는 찰나에 네. 저항을 맞고 이제 떨어졌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흔히 한번 치고 다시 눌렀다가 다시 한번 치고 다시 그때 막 곤두박질 치면서 저점을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얼마 전에 그 강한 상승 이후에 지금 3거래일 동안 저 저항 라인 때 지지를 받아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사실 기술적인 분석을 했을 때 저 구간에서 지금 현재 수급 상태가 좀 괜찮거든요. 외국인들이라든지 그래요?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와주는 부분들을 봤을 때 네. 저기서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저도 한 12,000원에서 한 12,500원 정도 그 정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충분히 내년 1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월에 또 모이면은 또 영화 많이 보러 갑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제 또 산타랠리 합쳐져가지고 네.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좀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유도 그렇고 쇼박스도 그렇고 아쉬웠던 점들이 뭐였느냐. 일단은 전 정부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아, 전 정부에서 일단 문화계, 문화계 쪽으로 그쵸. 조금 탄압적인 정책들을 벌였잖아요. 그렇죠. 블랙리스트 그렇기 있었고. 때문에 오히려 더 이쪽으로 약간 사업들이 위축됐군요. 성장을 못했던 거 아닐까. 네. 근데 현 정부 들어와서는 오히려 반대가 조금 그쵸, 되는 활발해지고 상황이에요. 있죠. 오히려 활발하게 육성을 시키고
성장시키려는 이러한 정책들이 조금 네.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만 보시더라도 다른 뭐 기업적인 내용들은 워낙 탄탄했습니다. 뭐 2017년에 유가 참패를 했지만 네. 흥행 참패를 했지만 탄탄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뭐 기업적인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어느 정도 그 섹터 부분들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상황적인 부분들을 달라졌기 때문에 네. 뭐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상황에서도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다. 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주식골 전문가님, 이 종목이 해외 수출도 크게 성장하고 있고 또 7년 만에 흑자 전환 한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앞으로의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하셨고요. 또 주가를 봤을 때도 저점을 다지고 상승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하셨고요. 또 백연상 전문가님은 현 정부 들어서 문화계 산업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